자, 오늘도 신고가 또 나왔죠? 그야말로 폭풍 전야. 지금의 삼성전자는 올라가도 불안하고 또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불안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거 제가 오늘 요 종결을 시켜드릴 테니까 지금의 삼성전자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주입니다. 자, 금요일장 우리 삼성전자 묵직한데요. 오늘도 프리마켓장에서 또 신고가를 찍어냈었죠. 지금은 살짝 눌리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지만 그래도 18만 9천 원대 어제 이슈를 감안했을 때 그래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삼성전자는 특히나 요 가격적인 면을 주시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오늘의 영상 주제는 바로 이 부분이 좀 될 것입니다. 지금 코스피 1등 종목이 무려 4개월 만에 100%가 올라왔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좀 팔아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닙니다. 지금의 삼성전자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더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 이 섹터 자체의 특수현상 그리고 디램 품귀 현상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의 삼성전자는 대체가 불가능한 기업입니다.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인지를 해주시면서 지금의 삼성전자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놓쳐서는 안 될 부분들, 뭐 뉴스, 가격, 대응 전략 제가 싹 다 준비해 왔으니까요. 이 월요일을 위한 준비, 오늘 영상도 집중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그렇다면 이 시장의 분위기는 어떠한가? 먼저 이 나스닥인데요. 최근에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 이렇게 상승에 제한이 좀 걸렸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어제는 이렇게 버텨갔었고요. 8,173포인트. 이유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이었는데요. 트럼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이란은 일촉즉발의 지역, 미국과 이란은 의미 있는 합의를 해야 된다. 최근 핵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란을 압박을 했던 것인데요. 자, 그래서 이 전만큼은 아니지만 이 상승폭의 제한이 걸렸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을 알고 나서 지금의 국장 그리고 삼성전자를 바라보면 이게 진짜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로 또 독주를 하죠. 근데 또 이거를 이끌어주고 있는 우리 삼성전자. 자, 그래서 우리는 좀 알아야만 합니다. 지금의 국장과 삼성전자는 뭐 이유 없이 그냥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수급이 완벽하게 뒷받침되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요때 또 요때 빠지면 저가 매수의 기회, 이거를 올리고 있는 운전수들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쉽게 꺼질 수 있는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 주가적인 측면을 말씀드려 볼게요. 여전히 유효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는 이 5일선과 11선이 접촉되는 구간을 이 기준점으로 정해놔야만 하는데요. 자, 보시면 5일선, 11선, 21선 정별인 상태로 주가가 형성되어 있죠. 자, 이렇게 상승세를 탄 삼성전자는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이 5일선과 11선을 붙이면서 상승을 한다라는 것이겠죠. 자, 보시면 작년 9월달과 10월달 직전의 상승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요 11선에 대한 이탈이 단 한 번도 나오지가 않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고점에서 나오는 하락 장악 형봉, 약 2달간의 조정이 좀 나왔었잖아요. 이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도 이렇게 21선을 중첩시키면서 버텨주다 보니까 또다시 정배열 5일선과 11선을 붙이면서 지금의 상승분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점에서 나오는 하락 장악 형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의 이 기세가 끝났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5일선과 11선이 닿았을 때는 여러분들 확실하게 대응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저는 이러한 기세가 당분간은 더 유지가 될 거라고 봐요. 이 5일선 그리고 11선 가격적으로는 약 17만 5천 원 부근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평선이 또 올라와 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를 좀 인지해 주시면서 지금의 삼성전자를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안해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금요일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지금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강한 이유, 이 부분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HBM4의 가격입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책정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삼성이 엔비디아한테 납품하는 HBM4 가격은 장당 무려 700달러, 하나로는 100만 원 돈입니다. 진짜 좀 어마어마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심지어 HBM3랑 비교를 했을 때는 20-30%밖에 인상이 안 된 거예요. 지금 1분기 메모리 인상을 얼마까지 예상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8-90% 정도면 보시면 장당 1000달러가 넘습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이 부분은 이번 1분기에 고스란히 실적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보시면 무려 30조, 영업이익만 30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통 상승 사이클 국면에서 요 1분기 실적이 가장 낮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뭐 2분기, 3분기, 4분기 우린 진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만 200조를 바라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수치는 업계 최강인 엔비디아보다도 컨센서스가 높습니다. 엔비디아보다도 지금 삼성전자가 돈을 잘 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의 삼성전자가 어떠한 위치까지 와 있는지 이게 감흥이 되시나요 지금?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보시면 지금의 국장 또 이거를 이끌어주고 있는 우리 삼성전자 공략을 하지 않고서 100일 수가 있어요. 지금 누가 뭐래도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초입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 21년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같은 시즌이 우리한텐 더 큰 보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도 잘 올라. 배당도 분기별로 꼬박꼬박 줘. 심지어 특별 배당.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같은 구간이 이 삼성전자의 가장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쫄지 마시고요. 자, 물론 이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은 좀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러한 구간일수록 우리는 더더욱더 기회로 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우리 삼성전자 단기 대응 전략입니다. 자,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되면 또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고 주워 담아야 되면 어디서 담아야 되는 건지 디테일한 단기 대응 전략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자, 현 시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단연코 우리가 돈을 벌어가는 게 현 시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자, 이미 막론하고 최근에 장이 좀 많은 이슈들이 동반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이 국장의 대세장을 지금 맞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속의 9시 오전 9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이때를 더더욱더 공략을 해야 된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저한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구독이라고 자, 간편하고 여러분들 쉽게 돈을 벌어가시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오전 8시 20분에 여러분들께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일 우리가 사야 될 종목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매수가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시가에 베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약속의 9시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딱 그 30분이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답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괄적으로. 자, 그러니까 전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도 다음날 오전 8시 20분에 이렇게 답변이 가요. 자, 그러니까 이 당일 급등 종목 공략하시려면 8시 20분 전에는 꼭 문자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2월 19일 어제 목요일이었죠. 자, 이렇게 문자를 받은 시간은 어젯밤 10시 11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2월 20일 금요일 석주픽 오늘의 관심 종목은 보성 파워텍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요 시총이 낮은 종목들의 순환 펌핑이 이어지고 있다. 오늘은 무조건 원전, 그 중에서도 요 인공지능과 엮여있는 원전주를 보자. 자, 어젯밤이었죠. 이 젠슨왕의 강력한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자, 게다가 이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간에서 요 리브랜딩에 대한 공시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일봉상 5일선 단기 평선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강조를 드렸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오늘의 이 봉은 빼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냐면 역시나 이 3박자가 또 딱딱딱 들어맞았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이 수급입니다. 최근에 재상승이 동반된 이 시점 거래량이 또 완벽하게 실렸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강한 수급이 동반되다 보니까 자, 보시면 수차례 저항을 맞았던 이 부근 어제자로 이렇게 몸통으로 돌파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확률상 이렇게 정배열이기 때문에 심지어 52주 신고가 이 기세를 이어갈 확률이 클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요 이슈 어제 목요일 시간에서 뉴스까지 붙었다 공시까지 나왔다 이거는 우리가 공략을 안 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배팅을 분명 해볼 만한 자리였었다는 거죠. 손익비도 여러분들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한시한 봉을 보면 최근 이 보성 파워텍만의 좀 특성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렇게 9시만 됐다 하면 크나큰 변동성을 가져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재의 구간 역시 이 지지와 손절 구간이 너무나도 명확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이용해 우리가 시가로 좀 배팅을 해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제가 미리미리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렸던 거고 자, 우리가 쏴줄 때 덜어내는 전략 가져갈 것이다. 분명하게 답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보성파워텍 오늘 금요일장 어떻게 됐었나요? 자, 보시면 2월 20일 금요일 오전 9시 땡 치자마자 시작을 해서 자, 그냥 대박이 났죠. 깔끔하게 29.92% 상한가 바로 지킹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가 단 1% 뛰고 급등 바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얼마가 수익이 난 거예요? 러프하게 잡아도 최소 27, 8%가 넘죠. 자, 이렇게 미친 대상승이 나와 주었었다라는 거고요. 단 하루 만에, 그것도 고작 몇 분 만에 여러분들 이러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는 거고, 여러분들 돌아오는 월요일장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발 요 기회 잡으시길 바랄게요. 이보다 더 간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요 오전 8시 20분에만 제 문자 답변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만큼 여러분들 쉽게 돈 벌어가시는 거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의심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요 문자를 한번 받아보시고 결과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하루 이틀 늦게 매매를 한다라고 해서 달라질 거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속는 셈 치고 확인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발 놓치지 마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나도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요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밑에 제 개인 번호입니다.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혹시 문자 보내면 뭐 광고 문자 같은 거 오는 거 아니냐, 또는 뭐 전화 오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이런 거 일체 없기 때문에요. 약속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문자 한 통 보내주시고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자, 아시겠죠? 자, 이어가 볼 텐데요. 어제 새벽 이 트럼프의 강한 결단도 있었지만 젠슨왕은 굳히질 않았습니다. 젠슨왕이 말을 하길 현재 인공지능 사업은 시작 단계이다, 버블은 없다, 종결을 시켰던 것인데요. 이 SK 엔지니어들과도 이 치맥 회동을 했었다라고 하죠. 자, 한국 반도체와는 우리는 원팀이다, 상승분을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엔비디아는 이제 메타까지 고객사로 두게 되는데요. 메타는 하반기서부터 이 엔비디아의 베라 루빈을 공급받게 되는 거죠. 이 구체적인 계약의 규모는 나오지가 않았지만 못해도 수백만 개는 될 것이다. 지금 GPU 100만 개당 23조 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보니까 그야말로 엄청난 빅딜이 지금 터진 거겠죠. 지금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자, 또 HBM 큰손된 구글, 차세대 HBM 시장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차세대 격돌을 할 것이다 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데요. 자, 기존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 엔비디아한테 직접 납품을 받는 형식이었는데 이제는 HBM4가 아니라 7세대죠. HBM4 입니다. 이거를 이제 하반기서부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직접 납품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HBM 시장을 통으로 보았을 때 엔비디아의 점유율은 무려 50%가 넘죠. 이 다음은 알파벳, 요 구글이 될 것이다. 시장은 이번 HBM으로 인해서 구글의 점유율을 무려 30% 이상을 전망하고 있어요. 지금의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이 HBM4를 빼놓고서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제가 다룰 겁니다. 자, 엔비디아 HBM4 듀얼 전략, 삼성전자의 최상의 제품 점령을 기대한다. 자, 보시는 것처럼 메모리 수급난으로 인한 품귀 현상으로 인한 듀얼 빈 전략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베라 루빈 중에서도 급수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삼성의 HBM4는 요 최고 사양에 탑재가 되는 것이고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D램 3대장 중 가장 먼저 요 엔비디아에 납품을 했었기 때문에 이 시장이 풀리는 것 또한 가장 먼저 출시가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실적에 반영되는 것 또한 가장 빠르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말로만 듣던 영업이익 30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매출이 아닙니다. 26년도 1분기 영업이익만 무려 30조를 예상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작년 4분기랑 대조를 했을 때 무려 50%가 성장을 한 수치라는 거. 자,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건 아직까지도 이 D램의 가격은 거품이 안 껴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추세와 확률을 감안했을 때 2분기 또는 3분기 D램 가격은 더더욱더 치솟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성전자를 올해만큼은 꽉 붙들고 있어야 되는 이유, 저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삼성전자의 대응 전략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지금의 구간, 가격,
많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기존의 보유자분들은 지금의 구간 여전히 홀딩이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이 신규 진입자분들이라면 저라면 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1차로는 지금 가격에서 매수를 하고, 만약에 눌린다라고 하면 이 5일선과 11선이 접촉되는 구간, 이 구간에서 2차로 대응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는 약 16만 9천 원 부근입니다. 새로운 챕터가 열렸던 이 봉의 저가죠. 여기서 마지막 3차 대응을 좀 할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그러면 기존의 보유자분들도 충분히 담아볼 수 있는 가격이 될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의 삼성전자 쫄지 말고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쫄지 마세요. 자, 목요일의 미장은 이렇게 보합세가 동반된 하락이 좀 나왔었는데요.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이 트럼프 지금 뭐 여기저기 찌르고 있는데, 이란은 이 일촉즉발의 지역이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다시 한 번 더 짚어냈던 것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기세를 이어갑니다. 미장이 버텨도 이렇게 상승을 하는 구조. 물론 이 특정 섹터에 한해서 순환매가 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이게 키포인트라고 봅니다. 이러한 국장의 특성은 제가 봤을 때 당분간은 좀 이어질 확률이 크다라고 봐요.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거죠. 최근에 이 케빈 워시가 어쨌든 이 비둘기성 스탠스를 좀 취했었기 때문에 원했던 결과값이 어쨌든 나왔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제 남은 2월달만큼은 증시를 이렇게까지 빠뜨릴 만한 이벤트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이겠죠. 떨어질 명분이 조금은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장을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되는 거고요. 돌아오는 월요일장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좀 짧게라도 여러분들께 요약을 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나스닥은 이렇게 무려 3.5%라는 아주 이례적인 급락을 좀 했었는데요. 현재는 뭐 반등에 성공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청산이 다시 한 번 더 발생을 했습니다. 약 20빌리언, 한국 돈으로는 거의 30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청산이 좀 났었는데, 이러했던 이유에는 역시나 트럼프가 중국을 향한 완벽한 적대적인 자세를 내비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건 조치가 불가피하다, 관세를 100% 때리겠다, 거의 초강수를 뒀었거든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걸 수도 있겠고 또는 반도체와 관련된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명확한 100%라는 정확한 수치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 곧장 반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트럼프는 트럼프였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과정이 좀 있었지만 결국에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 간에 지금 손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걸 서로 인지를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중국 경제를 뭐 박살내고 이런 것보다는 미국이 본인들이 만드는 물건을 중국이 소비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반대였었죠. 중국이 만드는 물건을 미국이 소비를 해주는 형식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가 이렇게 좀 약달러로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를 내려서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안에 공장들을 막 지어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물건들을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나라가 이 중국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이 중국을 소비국가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그 전에 있었던 요 1차 무역 합의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에게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끔 뭐 사인을 받아냈었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더 이상 뭐 성장하지 못하게 요 제재와 견제도 당연히 하겠지만, 더불어서 중국이 이제 본인들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나라로, 소비해줄 수 있는 나라로 협상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했었다. 그래서 이번 에이펙은 우리한테는 절반 이상의 성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인데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한테 분명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렸던 건 맞지만, 그게 지금은 또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해소가 될 것만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놈들만이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혼란스러우시겠지만, 고통스러우시겠지만, 이것 또한 우리의 분명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무조건적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석주였고요.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시청 감사합니다.